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법은 승률 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법은 비트코인 5분봉 백테스팅 결과 약 50%를 상회하는 승률과 함께 2배 가까운 손익비를 가져가는, 즉 손익비와 수익률에 신경을 쓴 추세 기법이고, 코린이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암호화폐 이외에도 모든 시장 종목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코린이 분들을 위해 지표 설정부터 매매 적용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세팅법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이 차트는 트레이딩뷰에 아무 지표도 설정해두지 않은 기본 차트입니다. 이번 기법은 지표를 딱 두 가지만 활용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지수이동평균 EMA입니다. 화면 상단 지표 탭 클릭해주시고 검색창에 EMA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테크니컬즈에 있는 지수이동평균, 이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톱니바퀴, 화면 왼쪽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클릭해주시고 인풋에서 길이를 200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모습 들어가셔서 선의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 잘 보이게 두께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피봇 포인트 슈퍼 트렌드입니다. 지표 탭 검색창에 피봇, 영어로 피봇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커뮤니티 스크립트 최상단에 나오는 피봇 포인트 슈퍼 트렌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왼쪽 상단 설정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인풋에서 이 피봇 포인트 페리어드 값을 2에서 1로, 그리고 ATR 팩터 값을 3에서 2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지표 세팅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렇게 세팅한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먼저 이 흰색 선 지수이동평균 200일선은 기존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너무나도 익숙하시겠지만, 코린이 분들을 위해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드리자면, 이 모든 증권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추세 판단 도구이고요. 저희 역시 매매 포지션의 방향과 추세 판단 도구로서 활용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피봇 포인트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에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슈퍼 트렌드를 설명하려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ATR 부터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원리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셀, 매도 표시가 나온 이후에 빨간색 셀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바이, 매수 시그널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 라인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도 시그널이 표시되고 이 셀 라인이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계속 바이셀, 바이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이 슈퍼 트렌드를 활용한 모든 매매는 추세가 길어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횡보장세보다는 이 추세장에 굉장히 유리하고, 당연하게도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이제 진입의 예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롱 포지션 진입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테더 5분봉입니다. 롱 포지션의 진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종목의 가격이 이 흰색 선 200EMA보다 이렇게 위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추세 매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200EMA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을 때, 즉 상승 추세일 때만 추세에 맞는 롱 포지션 진입을 하겠다라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은 바로 이 바이 시그널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인 이 캔들이 200EMA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을 때 이 바이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시그널이 나온 해당 캔들이 바로 저희의 진입 캔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가격이 이렇게 흰색 선 위쪽에 있을 때 바이 시그널을 확인해서 진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입 타점을 찾으셨다면 손익 비율을 정해줘야 합니다. 트레이딩 뷰 왼쪽 이 드로잉 툴에서 롱 포지션의 손익비를 계산해주는 이 매수 포지션, 이 매수 포지션을 활용해서 손익비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 진입 캔들의 종가에 맞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의 하단선을 손절가에, 이 상단선을 목표가에 맞춰줄 건데요. 손절가는 어디로 지정을 하느냐,
바로 이 바이 시그널이 나온 지점에서 손절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선을 쭉 당겨서 이 바이 시그널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타겟가, 즉 익절가는 어디로 지정을 하느냐? 바로 이 박스 가운데에 있는 위험 보상률, 이 위험 보상률 값이 2가 될 때까지 상단선을 쭉 위로 당겨줄 겁니다. 이렇게 이 위험 보상률이 2가 되는 지점, 즉 손절가 대비 2배의 손익비를 가져가는 지점이 바로 저희의 타겟 값입니다. 이후 차트 진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거래는 곧바로 타겟 값에 도달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숏포지션의 사례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테더 15분봉입니다. 숏포지션의 진입 조건은 롱포지션 진입 조건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종목의 가격이 이 흰색 선 200EMA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하락 추세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 흰색 선보다 가격이 하단에 있을 때 이 빨간색 셀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캔들이 저희의 진입 타점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가격이 200EMA보다 하단에 있을 때 이 셀 시그널이 나온다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드로잉 툴의 숏 포지션을 활용해서 손익 비율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어디로 지정하면 될까요? 바로 이 셀 시그널이 나온 지점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상단선 쭉 올려서 손절 라인을 셀 시그널에 나온 지점으로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타겟가는 이 위험 보상률이 2가 될 때까지 쭉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서 위험 보상률을 2에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의 타겟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후에 차트 진행 상황 한번 같이 보시면 바로 이 구간에서 저희의 타겟 값에 도달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기법을 트레이딩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제 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시스템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손익비와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본인의 매매 레벨이 냉정하게 아직 낮다면 이 기본 시스템만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극한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유동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때는 시장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의 미숙함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 시스템은 1대2의 보상비를 채택합니다. 즉, 이 손절가 지정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기에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는 이 33%의 승률을 보일 때 수익률이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승률을 올리는 방법을 채택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이 승률을 올리는 방법을 채택을 하던가, 두 번째로는 한 번 이겼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보상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추세는 늘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비롯한 추세 기법은 이 승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보다 한 번 이겼을 때 이 보상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진입 조건을 만족을 해서 1대2의 보상비를 채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타겟값까지 정상적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의 힘도 좋아 보이고 왠지 주요 저항 구간까지는 더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타겟값에서 익절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이 시스템에 정해져 있는 이 타겟값에서 여기서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홀딩을 가져가는 거예요. 유동적인 보상 비율을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이 슈퍼 트렌드의 셀 시그널이 새로 나올 때까지, 여기서 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홀딩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추세가 더 지속이 된다면, 여기서 추세가 더 지속이 된다면 기존에 고정돼 있던 이 손익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방법이 항상 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시장을 판단을 했을 때, 유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갈 힘이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이 고정된 손익비를 채택을 할 이유는 없겠죠.
두 번째 최적화 방법은 바로 장세에 맞추어서 이 슈퍼트렌드의 ATR 팩터 값을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타점 혹은 타겟값 혹은 이 손절값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아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 내 타겟값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추세에 맞고 떨어져요. 타겟값이 조금만 더 낮았다면 익절을 하고 내려갔을 텐데, 혹은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내 손절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이 손절가만 탁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자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는 이 장세에 따라서 각각 추세의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장세와 상관없이 이 고정적인 값을 가진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를 이 장세에 맞춰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추세의 세기에 따라 타점, 타겟가, 이 손절가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즉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바로 이 피벗 포인트 슈퍼 트렌드에 있는 이 ATR 팩터, 이 ATR 팩터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서 어떤 값이 가장 시장에 잘 대응을 하는지 테스팅을 하다 보면 장세에 최적화된 세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기법 강의와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